안녕하세요. 요약집을 점유권을 펴 놓으시고 쭉 보시면 오늘은 점유권부터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강의를 마칠 거예요. 토요일날 나와서 공부하는 것이 고생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하루아침에 막 쫙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 조금씩 정리하다 보면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점유권 얼른 간단히 설명해 보자고. 여기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건물 부지 딱 건물 부지의 점유는 누구다? 건물.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는 이유는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점유권의 유무와 관련하여 여기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다 아니다. 점유자. 점유자 붙었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는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의 주체와 상대방이 안 된다. 이 정도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권리의 취득 시기에 여기서는 승계 취득 시기만 물어봤거든. 승계 취득 시기. 그래서 포괄 승계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아야 몰라도 포인트 이거 기억하는 거 몰라도. 그 다음에 승계 취득 시기는 토지를 매매했을 때 목적 소유권 취득 시기가 아니야. 지금 배우는 게 점유권 취득 시기. 그래서 소유권 취득 시기는 등기하면 되겠는데 점유권 취득 시기는 토지를 언제 넘겨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전 등기가 되면 그 무렵에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존 등기는 권리 변동 과정을 표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존 등기가 되면 그 무렵에 점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 틀려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은 여기 나왔고 다른 자격시험은 여기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승계 취득하게 되면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다. 분리와 병합이 가능하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주점유,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 일단 타주점유는 직분 알고 공수초로 외워야 한다니까. 자, 외워본다. 직분 알고 공수초. 이거 기본적으로 이게 타주점유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그러면 자주점유는 그냥 매매했으면 자주점유야 이거. 그러면 여기 타에서 자가 된다. 임차인이 언제 자주점유자로 변하냐. 매수하면 되지. 그래서 두 개를 외워야 돼. 매수, 그 다음에 횡령. 그 다음에 자주점유에서 언제 타주점유로 변하냐면 토지를 매수했으면 자주점유 아니야. 근데 경매로 넘어가. 경락, 해제, 대금 모두 수령, 폐수 확정.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이 차고점유, 타인 토지 매매 점유, 타주점유로 승계한 자가 자규점유를 주장해도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판단 시기는 항상 우리는 판단 시기 나오면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요.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점유자와 현재 소유자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점유자는 육계점은 추정된다고 생각나세요? 자, 외워본다. 육계점은 추정된다. 그래서 현재 점유 회복자가 무단 점유자에게 물건 내놓으시오 회. 그럼 물건 내놓을 때 이 점유자가 선의 점유자일 거 아니야? 그럼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선부 없다. 이렇게 했지. 그 다음에 비용 상환만큼은 선의하게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빈후 있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 책임져야 될 것인가? 선의 점유자라도 불법행위 책임은 져야 선불이 있다. 이렇게 했지. 그리고 목적물을 내놓으라 했는데 목적물 반환이 불가능해요.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을 멸실시킨 것이야.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선의 점유와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 이익, 기타 점유는 손해, 전부. 그러므로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에게 물건 내놓으라고 할 때 물건 반환이 가능하면 이렇게, 반환이 불가능하면 선자 책임으로 이렇게 해결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점유의 효력에 몇 개 점은 추정이 돼? 6개 점. 그 중에 자평공, 성계정.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공부가 안 되면 말이야. 이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조금씩 이제 완성이 되거든. 5월, 6월, 7월, 8월, 9월. 지금 3월 달에 오신 분도 많아. 얼마나 용감해.
근데 지금 와서 해보니까 한 4, 5개월 했더니 머릿속에 안 남는 것 같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자기하지 말고 그냥 공부해. 지금까지 했던 게 합격하니까. 대신 육개점은 추정된다 나오잖아요. 이런 거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 뭔지 모르지만. 그 중에 무과실 점유는 추정돼, 안 돼? 안 돼. 이게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냐면 육개점은 추정된다. 여기에 이 내용이 바로 소유권의 취득시효로 연관이 되어 있다니까. 점유 취득시효는 자평공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자평공 선의까지. 거기에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요것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의 점유는 언제 악의로 변해? 선의 점유는 소제기했을 거 아니야. 언제 악의로 변해? 제기 시. 그러면 자주점유는 언제 타주점유로 변해? 패소. 이렇게 두 개 외워야 돼. 자, 여기다 제약이 패타. 이게 제약이 패타를 꼭 외워놔야 돼. 제약이 패타. 그 다음에 여기 적법점유의 추정력이 적용되는 대상은 등기로 공시되는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아. 근데 유치권은 등기로 공시됩니까? 점유로 공시됩니까? 점유로 공시되니까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점유로 추정된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이게. 자, 여기 본다. 육개점은 추정된다. 무과실은 빼고, 여기까지 무과실 점유는 추정 안 된다. 이렇게. 요약집에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점유자는 애초에는 자기가 무단 점유자라고 생각 않지. 근데 본권에 관한 소유서 패소했더니 문제가 생겨. 그래서 소유자가 이게 소유자와 회복자인데 왜 이렇게 썼냐면 원래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게 되었더라도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러므로 이 무단 점유자와 소유자 사이에서는 무단 점유 개시한 때의 소유자와의 관계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현재의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물건 내놓으라고 하면 무단 점유자는 뭐 선부 없다 이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이 무단 점유자는 원래 점유를 개시했을 당시에 소유자에게 비용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물건 내놓으라고 하는 경락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에게 비용 내놓으라고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이야 이게. 그럼 아까 배웠어. 회복자가 점유자에게 목적물 내놓으시오 하고 또 부당이득 청구할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할 텐데 점유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 외워요. 선부 없고 선불 있고 비누 있다. 비용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 이렇게. 그 다음에 목적물이 회복자가 무단 점유자에게 물건 내놓으라고 했는데 무단 점유자가 목적물을 다 멸시시킨 것이야. 그럼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손해배상 해야지. 선자 책임은 현존이익, 기타는 손해, 전부 이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 나오면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괴롭히지. 권리 나오면 10단계. 비용은 선약이 구별 없이 청구해.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점유할 때 소유자여 현재 회복자야. 현재 소유자라니까. 현재 회복자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거라고. 점유할 때 소유자가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물건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에게 비용상환 청구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필요비는 과실을 수취했으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유익비는 누구의 선택이야? 회복자. 그 다음 유익비만 나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장 상환해줄 수가 없으면 법원에 상환기간 허여받을 수 있지. 그럼 유치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유치권이 소멸한다.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의 행사 시기는 어차피 점유자와 무단 점유자와 소유자 사이에서는 계약 맺은 적이 없으니까 뭐 종료시다 이런 게 없다고. 종료시. 점유물 내놓으라고 할 때 하는 거라고. 따라서 회복자가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야, 네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해라라고 청구하면 말소만을 청구하면 점유자는 내가 유치권자니까 말소 등기 못하겠다 그럴 수는 없다. 이게 비용상환 청구 아직 안 되었으니까.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이 돼. 여기 할 때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지. 등기 말소 할 때 유치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행사 효과에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비용은
자, 여기 말소 등기 청구할 때 유치권 주장이에요, 반환 청구할 때 유치권 주장이에요? 알아들었나요? 이게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가 요때라 그 말이에요. 요때. 그 다음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항상 침탈이 중요해요. 침탈 아니면 반청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대상은 침탈 당한 물건이고 사기 횡령 무단 전대는 침탈 아니죠?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상대방은 침탈해간 사람, 그리고 승계인인데 승계인은 악의 경우만 가능하다. 이렇게 악의 경우. 그 다음에 행사 시기는 몇 년 내에 1년. 말로 소로서 이 정도 해서 문제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보자. 1번. 여러분 1번. 점유권에 관한 설명이다. 자, 그냥 볼 것도 없어. 건물 부지가 된 토지잖아. 건물 부지는 누가 점유해? 건물 소유자여, 토지 소유자야? 그러니까 1번 이런 거 외우나. 아, 토지 소유자인가 보다 하지 말고. 맞네. 자,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 승계가 증명되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여기서 어떤 말이 중요하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계자요. 계자. 육계점. 육계점이 봐야지. 젠장 앞에 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다시 육계점은 추정된다. 됐나? 여기서 추정된다. 요걸 보셔야 돼요. 요거. 무엇이 추정되지? 몇 계점? 여기다 써요. 육계점 이렇게. 육계장이요. 육계점이요. 그 여기다가 2번에다가 육계점은 추정된다 해놓고 육계점이 뭔지를 딱 외워야지. 자평공, 성계적 이렇게. 육계점은 추정된다. 자, 여러분들 오늘 문제풀이로 오셨는데 언어로 알아야 돼. 이런 거 밑줄 그어놓고 외워가. 육계점은 추정된다. 그러면 거기 어디다 다 있느냐면 이 핵심 체크에 다 있어. 육계점은 추정된다. 몇 계점? 그러면 육계점이 부담스러우면 추정 안 되는 게 무엇이었다고 그래서? 그래, 무과실은 빼고 하면 되는 거야. 무과실은 빼고. 근데 무과실은 빼고 외웠는데 이게 계자가 안 나오면 틀려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자평공, 성계점. 그 다음에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여기 통상의 필요비 나왔죠? 그럼 있어 없어? 없어. 통상의 필요비는 없다고. 앞에 볼 것도 없어. 청구하지 못한다. 그냥 오만 맞네. 점유자가 사기 당했대. 사기. 아, 사기? 그러면 전반청 없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 사기. 따라서 여러분들은 사기 이렇게 나오면 사기 이렇게 밑줄 그시고 오늘 나오신 분들 침탈이요, 침탈이 아니요? 그걸 물어보니까 딱 메모해 놓고 사기 그러면 침탈 없다, 전반청 없다. 겁나 쉽냐 이런 게. 총칙 끝이 나면 말이야. 물권 총칙은 등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나머지는 엄청 쉬워. 그래서 여기 봐. 점유 침탈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 반, 청 없다. 맞네. 자, 그 다음에 뭐 패소했대. 패소. 여기 악이요. 악이. 잘 봐야 돼. 따라서 선의는 제약이. 폐악이요. 제약이요. 그러니까 폐악이 틀렸네. 그냥. 선의는 제약이 보인다. 자, 이거보다 패타. 제약이 패타. 이 두 개 외워야 돼. 제약이 패타. 제약 그리고 패타. 그럼 이 정도 그냥 외우면 그냥 합격한다니까. 6개점 어쩌고 이렇게 하면 많이 아이씨 내가 저거 갖고는 좀 서운하다.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어. 이런 간단하게 하는 거야. 꼼꼼하게 해야 될 게 있어. 물청만 꼼꼼하게 하는 거야. 물청만. 1번 해결됐죠? 2번. 선의 또는 악의 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을 골라라. 그럼 아까 우리는 빈후 있다 그랬나? 그거에 빈후 있다. 그러니까 비용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았어? 그것이 바로 누구나가 선이다 악이다 구별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비용 찾아봐. 몇 번이야? 3번이네. 3번. 그러면 여기서 굳이 구별한다면 등기부 취득시효는 에어보다 자평공 선무
여기는 자편공 선무잖아. 써보자. 자편공 선무. 그 다음에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한 판정. 여기는 선의는 있고 악의는 없고, 그러니까 구별 실익이 있지. 여기는 비용은 비누 있다.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의 선자는 현존이, 기타는 손해, 전부 이렇게 되고, 여기 점유자의 과실은 선의는 있고 악의는 없고 선부 없다 이렇게 해서 선의는 있고 악의는 없다. 그러니까 비누 있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그냥 나오면 바로 해결해야 돼. 자, 여러분 나 비누 있다. 그러면 이제 자 3번 나왔네. 점유자 회복자. 그러면 여러분들 점유자 회복자 나오면 소유자와 무단 점유자 사이의 관계라고. 그리고 그때 소유자는 무단 점유자와 소유자는 애초에 법률관계 맺은 적이 없으니까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라 할 거 아니야? 그 사람에게 관린다. 그 사람에게 물건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 선의 점유자는 여기 통상의 필요비 나왔네. 통상의 필요비 볼 것도 없어. 딱 보면 오,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 통상의 필요비는 없다. 있다. 틀렸네 뭐. 그런데 이게 2번이 이행지체로 인한 매매계약의 해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집어넣어 버리냐면 저 계약법 보면 해제 생각나? 그러면 계약법 해제는 여기다 써봐. 해제는 밑줄 긋고 해제는 선의악이 불문하고 원상 회복이라고 생각나? 그걸 뭐 내버렸던 거예요. 여기서 여기 해제되면 선악 불문하고 원상 회복해야 되니까 과실을 먹어야 돼. 반환해줘야 돼. 반환해줘야 되는 거예요. 과실을. 그래서 틀렸던 거야 이게. 과실 수취권 인정된다. 2번 그래서 틀렸어. 이게 하나 집어넣어버린 것이야 이게. 그러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도 이 문제가 적용이 되지만 거기는 특칙을 두었다 그 말이야. 여기는 과실 수취권에 특칙을 두었어. 과실 수취권에 이렇게. 그러므로 유복자의 관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이야. 거기는 유복자의 관계가. 그 다음에 악의 여기 멸실훼손 나왔네. 멸실훼손 딱 보는 순간 선자 책임은 선자는 현존이익 나머지는 손해 전부. 봤더니 현존이익이 돼. 그리고 악이 돼. 선자 아니잖아 지금. 그 딱 보는 순간 누구만 선자만 현존이익. 그러면 틀렸나 딱 보는 순간 이런 거 고민할 것도 없다. 자, 유익비 지출했대. 그러면 유익비만 나오면 선택 나오거든. 그럼 선택 나오면 전부 회복자의 선택이야. 회복자. 그래서 유익비만 나오면 유점선이요 유예선이야. 유예선. 그러니까 선택 회복자. 틀렸어 이런 것들이. 우리는 무효 취소의 경우에는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가 적용이 돼. 그래서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의 필요비를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 청구를 써요. 이것이 뭔 얘기냐면 지금 배우는 점유자 회복자는 소유자가 없었다니까. 원래 소유자와 맺은 적이 없어. 그러면 현재 물건을 내놓으셔 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그랬지? 그 이론이야 이게. 무효의 경우에는 적법하게 계약을 맺은 적이 없지? 자, 이거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 해제되면 소유자와 점유자 사이에 적법하게 계약 맺은 적이 없으니까 유자 복자의 관계가 적용이 돼. 유자 복자. 됐나? 그런데 이 갑이 을과 매매했는데 여기에 무효임에도 넘겨줄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적법한 관계가 없으니까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A가 넘겨달라고 하나 갑이 넘겨달라고 하나 똑같다 그 말이야 결론은. 그래서 점유자는 물건 내놓으라고 하는 현재 소유자에게 자기의 비용을 청구하든가 한다 그런 얘기야. 이해 갔나? 아니 지금 또 눈을 흘기고 뭐 어쩌라는 얘기야. 지금 여기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유효한 계약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 그러니까는 무효이면 다 악의의 무단 점유자가 된다니까.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다 악의의 무단 점유자가 돼. 다시 한번 무효 취소 해제. 그러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는 언제 적용되냐면 무효 취소 해제 시에 적용돼. 그리고 애초에 법률 관계 안 맺은 경우도 적용되고. 근데 다만 해제했을 때 과실 수취권은 여기를 적용해, 특칙을 적용해. 이것만 적용이 안 된다 그 말이야. 해제했을 때는 여기만 적용이 안 되고, 해제 시에는 선의하게 불문하고 원상 회복한다 그 규정이 적용되고, 여기가 적용돼야 안 돼. 201조가 적용되지 않아. 그 얘기라고. 그럼 여기 임차인과 회복자의 관계는 계약이 유효하니까 임차인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점유자와 임차인과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는 회복자와 점유자와의 관계가 적용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여기는 무효 취소 해제 시에 적용되고, 애초에 법률 관계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이해하셨어?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딱 보는 순간, 아, 무효. 그러면 유자 복자와의 관계가 되는구나. 이렇게. 됐나요? 5번은 맞는 거지? 이 내용을 의도적으로 지금 냈잖아. 30일 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는 아무 소유자와 입도 안 맞춘 경우에 적용된다 하지 말고, 두 경우잖아. 아무 관계가 없는 경우와 계약을 맺었는데 무효인 경우 이렇게. 저기 페이지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그 76페이지를 한번 펴보자. 요약집 76페이지 보면 요약집 펴셨나? 얼른 펴. 가만히 있지 말고. 그 24절 봤더니 제목을 보니까 봐. 제목을 보니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나와? 76페이지 펴라니까. 폈나? 근데 여러분들은 제목을 안 보고 위에 제목을 한번 봐라. 뭐라고 써있냐? 가로 해놓고 뭐라고 써있어? 계약이 무효인 경우 썼지? 아, 여기 써놨잖아. 여기 이렇게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제목을 안 보고 순전 여기 24절 봤더니 여기 보니까 가로 해놓고 뭐라고 써? 계약이 보여 안 보여? 이게 적용된다고. 저 18페이지를 한번 펴봐. 이제 요약점. 빨리 18페이지 펴보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무효 사례 해결책 5단계가 완성되는 날이야 오늘. 여기 보면 여기 요 4단계에 봐. 무효 사례 해결 4단계에 상대방은 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기억번, 점유자와 뭐의 관계가 적용돼? 지금 여기 보이냐? 지금 이 단계가 이제 완성되는 거야.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가 적용이 돼. 무효의 경우 목적물을 넘겨주어 버리면 지금부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써 있어, 안 써 있어? 18페이지에 4번에 기억번 봤더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의 적용 나와? 그 내용이니까 이해하셔. 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여기 무효의 경우에도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적용돼야 안 돼. 목적물 넘겨주어 버리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 받으면. 그 교재에다 써 있으니까 아, 페이지 몇 페이지 해놓고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머리를 정리하셔. 근데 해제의 경우에도 적용돼야 안 돼. 해제의 경우에도 된다니까. 근데 근데 과실만 안 돼. 해제의 경우에도 과실만. 자, 그 다음에 33번. 근데 여러분들 그 문제가 조금 여기하고 좀 틀릴 수 있으니까 내가 수정해 놨으니까 여기를 봐. 작년도 문제. 자,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 여기 봐.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했다면 직접 점유자도 점유권 있음 없음?
있으니까는 점유보호 청구 있겠지. 인정되지 않아 틀렸고 여기서 간접 점유자에게도 있어 없어요? 둘 다 있어. 둘 다. 2번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여러분 앞으로 점유 나오면 꼭 직접 점유자만 점유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다 그렇게 생각을 해. 유치권자도 꼭 직접 점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따라서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해야지 다. 그냥 점유 오면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묻지 말아가 여러분들 앞으로. 셋째, 소유권의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기가 자신의 점유가 자주 점유임을 증명해야 돼. 가만히 있어도 돼. 우리는 자평공 성계적은 추정된다 그걸 내는 거야 이거. 자는 추정된다. 즉 타주 점유일 것이다, 자주 점유일 것이다. 그러니까 입증해야 돼. 틀렸지 않았어. 4번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했다면 잘 봐. 이제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보니까 악이네. 악이 외워요. 제약이. 폐악이 제약에서 폐타 제약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소가 확정되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아니야. 확정된 때부터요. 제기된 때부터요. 그러니까 두 개 제약이 폐타 이렇게 외워. 써요. 거기다가 제약이 폐타 4번에다가. 제기된 때부터 악이, 패소한 때부터 타주 이렇게 두 개 헷갈리니까. 자,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이냐? 매도인이. 그럼 그 사람의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매도인을 등기부상의 매도인 소유자야. 그 사람을 믿고 토지를 매도해서 인도받은 자는 그 사람의 점유는 선의이고 과실 없는 점유에 해당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5번이 맞는 거야. 이거 5번이. 그러니까 틀렸으니까 수정을 하고 거기를 수정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는 잘못되어 있으니까 바꿔. 이게 바른 내용이니까. 기출 문제니까. 이따가 쉬는 시간에 고쳐놓을 테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 여기 주의토지 통행권은 유상통행권도 있고 무상통행권도 있는데 일단 무상통행권 나오면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이것이 먼저 우선해야 돼. 보고. 그 유상통행권은 무상통행권은 언제 인정되냐면 분할 양도를 외워야 한다고. 분할 양도. 외워본다. 분할. 일부 양도. 그게 무상이고 여기 봐. 여러분 강의할 때는 너무 강의 내용이 많으니까 머릿속에 안 남아있는데 머릿속에 기억을 해봐. 여기는 갑의 토지이고 여기는 을의 토지인데 갑의 토지가 막혀 있어서 공로로 나갈 수 없을 때 갑이 을의 토지를 지나다닐 때는 유상이야. 유상. 여기는 유상. 그런데 이번에는 잘 봐. 이번에는 을은 공로로 나갈 수 있으니 타인의 토지를 지나다닐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번 을의 토지를 분할하는 거라니까. 을의 토지가 지금 두 필지일 수도 있고 공유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을과 병이 공유이다 보니까 요 토지를 분할했는데 이렇게 분할된 거라고. 그래서 을이 공로로 나가게 해서 병의 토지를 지나다녀야 할 때는 그때는 무상이다 그 말이야. 이때는. 두 가지를 기억해. 다시 한번. 분할, 일부 양도. 그럼 무상이요, 유상이요? 그래. 그런데 이 을은 이 토지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지만 을로부터 토지를 산 A, B 다 공짜로 다니면 토지요 뭐요? 쓰레기. 그래서 무상통행권은 을과 병에게만 적용되는 거고 을로부터 토지를 산 A, 병으로부터 토지를 산 병 다시 있잖아요. 병 다시가 토지 샀지 않지? 을에게 통행료 내라고 하면 내야 돼 이렇게. 그래서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이렇게 외워. 무상은. 다시 한다. 무상은 승계 없다. 아무나 쓰면 토지요 걸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이런 게. 이쪽으로 와서 유상통행권은 여기 봐. 이제 여기를 다녀야 되는데
을의 토지를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 다녀야 되는데 이게 명의 신탁계약에 의해서 종중이 이 땅이 종중 땅인데 종손 명의로 등기해놨대. 종손. 그러면 종중 땅을 종손 명의로 등기해두면 대외적 소유자는 그걸 외워. 그러니까 종손만 취득시 완성 당시에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등기 청구권 상대방이 되니까 종중 땅을 종손 명의로 등기해놓으면 종손만 소유자이고 그 사람만 물청의 주체가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제기하지. 그래서 명의 신탁자는 여기는 없지만 명의 신탁자는 취득시효 통행권자가 되지 못한다. 종손이 소제기해야 돼. 그 다음에 통로를 만들 때는 이왕에 통로 만들 때 장차 이용 상호까지 대비해야 되겠어. 현재 이용 상호에 맞게 해야 돼. 현재 이용 상호에 맞게 해야 돼. 통로 여기다가 아파트가 개설된다고 해서 요만큼 잡으면 을은 젠장 어떻게 사냐. 현재 용법에 맞게 해야지. 그러면 갑이 여기다 건물 하나 지었대. 그러면 건물 지었으면 여러분들 건축법에 소방도로 내야지. 여기다 소방도로 내? 그 을은 호구냐 호구요. 그래서 그냥 용도에 맞게만 맞는 거지. 건축법에 따라서 소방도로까지 해서 건축법상 도로 폭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정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다니는 사람은 손해보상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근데 여기서 손해보상은 여기 잘 봐. 통행권자와 사실상 통행하는 자는 다르잖아. 그래서 눈여겨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는 갑으로부터 토지를 빌려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기다가 주머니 들고 돈 받을 수 없다 이거야. 여기서 길거리에서. 그 다음에 주의토지 통행권은 고정되어 있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어. 만약에 을이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다 막히잖아요. 그럼 다른 곳으로 옮겨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통행권은 독점이야. 독점해서는 안 돼. 그렇게 이해해 놓으면 문제가 풀린다고. 자, 문제 풀어보자. 상린관계. 인접지에 수목이야 수목. 그럼 수목 뿌리가 넘어오면 수목 뿌리가 땅으로 막 들어오면 그냥 확 잘라버려야 돼. 제거를 하고 요구해야 돼. 확 잘라버려야지 뿌리는. 그래서 임의로 제거할 수 요거 봐. 임의로 요거 봐야 돼.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가지는 임의로 제거한다고 못한다고? 못한다고.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했을 때 그 통로 개설이다.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통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가 유지비용을 내야지. 부담해야 된다. 맞고.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통행지 소유자가 누군지 알지? 그럼 통행지 소유자는 여기서 이 을의 땅을 통행지 소유자라고 하고 이걸 피통행지라고 그래. 통행지, 피통행지, 통행권자 이렇게. 여기 다닐 때 여기에 담장이 쳐 있으면 갑은 철거하시오. 그럼 철거해야지? 철거해야 돼. 그래서 담장을 설치했을 때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야, 그 담장 지가 설치했는데 말이야. 지가 철거해야지. 우리 철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을은 후구요? 땅 다니게 하고 철거도 해야 되고 바보요?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왜? 갑은 철거할 수가 없다니까. 을의 소유니까. 을에게 철거하라고 하고 그 비용이 부담해 주는 거예요.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공유 대 공유. 그럼 공유는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담도 분할하자고 하면 되겠냐? 그래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경계로부터 건축 시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되는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지었잖아요. 철거를 하고 할 수 있지. 언제까지? 완성 전 또는 공사 착수 후 1년 전 이렇게. 공사 착수 1년이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성되면 그때는 건물을 철거하지. 요약집 한번 봅시다. 자, 요약집의 페이지 79페이지를 보십시다. 79페이지에 찾으셨나요? 위에서 6번이야. 맨 위에서 6번. 위에서 6번. 그래서 6번 봤더니 그러나 착수 후 몇 년을 경과하거나 거기다 네모쳐. 지금 79페이지 위에서 동그라미 6번. 위에서 동그라미 6번에 끝에 줄 공사 착수 후 몇 년을 경과하거나
그 다음에 건물이 완성되면 그때는 철거에 손해배상만 청구해. 그래서 여기는 건물이 완성해버렸죠? 그때는 철거 청구다, 손배청이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 5번이. 그 다음에 주의토지 통행권. 통행지 소유자는 여기서 여러분들 네모 쳐봐. 통행지 소유자 등장인물을 한번 네모 쳐보셔. 통행지 소유자, 통행권자 네모, 사실상 통행하는 자, 등장인물이 몇 사람이다? 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장인물을 안 보니까 막 헷갈린다고 그래. 그래서 통행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 통행은 사실상 통행하는 자, 통행권자. 그래서 이따 틀렸네. 2번. 통행권은 이미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통행권자의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맞네요? 통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토지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겼을 때 포위된 토지의 특별 요기는 포위된 토지에 특별 승계인에 나왔지? 분할 나왔지? 그럼 무상이잖아. 분할, 무상 나왔네.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딱 맞네. 이렇게 3번은. 희진이 보여? 다시 무상, 분할, 승계 없다. 이렇게 외워. 그 다음에 여기 봐. 명의신탁자에게는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수탁자에게 인정돼. 윤주 알아들었어? 여기다 밑줄 그으셔. 명의신탁. 여기다 명의신탁에다 밑줄 그으시고.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 명의신탁 나오잖아요. 그런 건 종배종을 묻는 것이야. 종배종.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명의신탁. 그럼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면 대외적 소유자, 즉 밖에서 봤을 때 소유자는 누구예요? 수탁자예요. 수탁자. 종손. 그냥 종손만 소유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자는 통행권 주장 못해. 수탁자가 소송 제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 5번째,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다. 이 말은 통행권은 독점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야. 독점할 수가 없다고. 그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이상 통행지 내놓으시 할 수 없다. 맞네. 이런 것들은. 통행권은 배타적이요. 배타적인 것이 아니야.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사실상 통행하는 자 틀렸죠? 잘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부합 나오면 부합 되냐 안 되냐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토지와 토지의 부합은 안 되고 토지와 건물 부합 안 되고 농작물도 부합이 안 되고 임차인이 심어놓은 수목은 임차인 소유이고. 자, 먼저 부합이라고 하면 2개예요? 1개예요? 1개. 부합은 1개 취급한다니까. 부합이 아니면 2개. 임차인이 심어놓은 수목은 부합이 아니지. 그러나 임차인의 친구가 심어놓은 수목은 부합이다. 여기서 2개를 비교해봐. 이게 임차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자가 심은 수목은 부합이다. 이렇게. 됐나? 건물과 건물은 부합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임차인이 증축한 건물이 독립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으면 독립이 되어 있지? 그건 부합이 아니야. 근데 소유자가 증축한 부분이 독립되어 있고 경제성이 있더라도 구분 등기 하지 않고 표시 변경 등기를 했으면 구분 등기 안 했잖아요. 그걸 1개지. 이렇게 1개. 그래서 소유자의 구분 의사가 있으면 이 말이 뭐냐면 소유자의 구분 의사가 있다 이 말이 구분 등기 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독립돼 있어. 옥탑방은 뭐 알 것 없고. 그 다음에 여기 5번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했다면 이게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되자 갑과 을이 지금 도급계약을 하는데 도급인이고 수급인이고 수급인이 이렇게 건물을 지어주는데 벽돌을 시멘트를 누구로부터 샀냐면 병이 시멘트 매도인이야. 시멘트 공장주. 그러면 을이 시멘트를 매수했는데 돈 주고 샀어? 안 주고 샀어? 외상으로 산 거야. 외상으로. 그리고 외상으로 사면서 요 계약을 하면서 매매대금을 다 주어야 시멘트 소유권이 넘어간다. 매매대금을 다 주어야 이것을 소위 소유권
유보부 매매인데 여러분 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매매 대금의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야 이거. 그래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 나오면 그냥 정지 조건부 매매구나 외워야 돼. 한번 읽어보자. 소유권 유보부 매매. 지금 어디 오고 있냐면 84페이지를 봐. 84페이지 2번에 그 부하부 효과에 2번에 양가로 2번 나오죠. 2번에 양가로 2번에 그 여러분들 이번 달에 했는데 강의했거든. 안 오신 분들은 안 온 분들하고 오신 분들은 차이가 많아 이거. 그 2번 봤더니 양가로 2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축물 공사에 사용했잖아요. 그럼 일단 요거야 이게. 지금 여기서 자, 이 을은 여기서 여기에는 수급인이지만 여기서 여기에는 매도인이고 매수인이야. 근데 시멘트 포대로 판 사람이 돈을 받고 팔았어? 안 받고 팔았어? 안 받고 파는데 뭐라고 계약하냐면 돈 다 주어야 소유권 넘어간다 이렇게 계약을 해. 이런 것을 자 여러분들 어디로 몇 페이지에 펴보냐면 47쪽을 펴봐. 요약집 47페이지에 이제 자꾸 공부하다 보면 실력이 들어. 그럼 거기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나오고 정지조건부 법률의 종류에 봐. 얼른 밑으로 내려와. 눈이 종류 내려왔어? 네. 거기 1번 읽어본다. 시작. 뭐라고?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 지금 여기 이게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정지조건부 매매다 하면 알아들어야 돼 이렇게. 근데 그때 이 얘기해봐야 여러분들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이 얘기하면 이것이 여기서 등장하는구나 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 그래서 매도인이 시멘트를 팔 때 돈 다 안 받고 팔면서 돈 다 주어야 네 것이 된다. 내가 곤노 할부 판매 생각나? 거기다 써봐. 곤노 할부 구입. 그 1번 왼쪽에다가 곤노 알아? 그냥 시계 할배 구입 써. 곤노 모르면. 시계 할부 구입. 우리 시골에서 70년도에 동네 사람들이 곤노 하나 동네가 있어야 되니까 그 개돈 모아서 하나 사는 거예요. 곤노. 근데 곤노 하나 산 사람이 직원을 사고 나중에 곤노 가만히 짱값 다 받아서 도망가 버려. 이사 서울로. 그러니까 그때 70년도에 시골 산 사람만 바보예요 다. 서울로 이사 간 사람들은 다 대학도 다녔다 지하들. 근데 우리들은 시골 산 사람들 논 몇 마디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전부 가자 공장으로 다녔어. 어쨌든 간에 여기 병이 시멘트를 팔면서 돈 다 받고 팔아? 조건부로 팔아? 돈 다 주어야 네 것이 된다. 이것을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그래. 그럼 매매 대금 다 주기 전에는 소유자 가백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갔다가 시멘트 산 사람이 건물 지으면서 여기다 시멘트 붙였잖아 이거. 이제는 부합이 아니야. 부합이지. 그래서 우리 시험이 여기서 갑이 악이면 선이면 어쩌고 했는데 선이 악이 할 것도 없이 부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이걸 물어봤다니까. 이거 부합으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 손해를 입은 자, 부합으로 시멘트가 부합이 되어서 손해를 입은 자는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자에게 내놓으라고 해야지. 지금 그 얘기야. 소유자에게. 근데 이 도급인 소유자는 지가 직접 한 게 아니잖아 지금. 을에게 일을 맡긴 거고 을이 산 거 아니야. 그래서 갑이 선이 무과실이면, 그런 줄 몰랐다면 이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어 그게. 그래서 여기 봐.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자재를 매수인이 제3자 건물에 부합을 했을 때 매도인은 요 시멘트 판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등장인물을 빨리 파악해야 돼. 그냥 건성건성 하지 말고 가불병 그려놓고 등장인물을 해야 머릿속에 떠올라. 그래서 매도인은 선이 무과실인 요 제3자에게 시멘트는 이렇게 팔았지 않아서 제3자에게 부당히 내놓으실 수 없다. 그 얘기야 지금. 이거 2번째니까 머릿속에 담아둬. 곤노 할부 구입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 이렇게.
자, 여기 봐.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여기 안 했나? 이제 문제 풀어야지. 문제 풀어보자. 부합에 관한 설명이다.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건물과 건물끼리. 건물과 건물. 이다 메모예요. 건물과 건물. 그리고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말이에요. 매우 섬세한 과목이라서 조금 어영부영 하고 있잖아요. 하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래.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이걸 합격 못할 만큼 미루는 사람은 없다. 대한민국에. 이 합격 못할 만큼 60점 맞거든 이거. 근데 자기들이 그냥 노력을 하고 신경 좀 쓰고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거 안고 먹으려고 하니까 편하게 따려고 하니까는 짜증내는 거예요. 이거. 안고 그냥 먹으려고 하니까 짜증나는 거라고. 에이씨.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정규 수업 듣고 합격 못해. 정규 수업만 갖고는 합격 못하고 막 오후에 좀 공부하셔야 한다고 스스로. 진짜야 그거. 왜냐하면 그 많은 내용이 한 바퀴 도는 동안이잖아요. 싹 날아가 버리다 휘발성이 많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위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 학생처럼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집에 가면 한또 고민거리도 많고 신랑이 늦게 오고 밥 해야 되고 뭐하고 그냥 짜증내고 이 새끼 학교하고 싸우고 한두 가지냐고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집 사는 게 집값 떨어지고 말이야. 별로무게 속썩여. 그러니까 인생이 공부만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머릿속이 자유롭지 않아. 그 과정 중에서도 공부를 합격하는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자랑스럽고 그 사람들이 합격하니까 뜻깊고 그런 거예요. 그거. 내 학생들처럼 공부하라고 하는 현영이 내가 미워하는 게 거기요. 머릿속에 나오긴 나오잖아. 제가. 근데 걱정이 없는데 저놈도 또 걱정이 있어. 그래서 내가 걱정거리 만들지 말게 PC방 가지 말라거든요. 거기 있어. PC방 가는 순간 마귀가 들끓어 이런 머릿속에. 여자들 오라고 그러고 뭐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그쪽으로 가잖아. 그 공부만 해야 될 나이에 거기에가 신경 쓰고 말이요. 어떤 놈들은 휴대폰 자랑하면 또 그거 하나 갖고 싶고 뭐하고 휴대폰 열면 또 온갖 마귀들이 들끓고. 그래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토요일날 강의 나와서 공부하고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한번 몰아붙이게 해야 되거든. 공부가 하루 몰아붙이지 않잖아요. 절대 그거 머릿속에 남지 않아. 그리고 몰아붙이고 하다 보면 서너 번 하다 보면 이게 한계가 와서 이제 머릿속에 넘어가. 고비를. 자,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어 없어요? 토지와 토지는 돼 안 돼? 여기서 부동산 간에 그러면 토지와 건물은 안 되고 토지와 토지도 안 되고 건물과 건물은 되고 이런 머릿속에 연상해 줘야 돼. 자,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갑의 토지에 의리 세차장 설치했대. 갑의 토지에 의리 세차장, BMW 들어오는 세차장. 땅값은 2천만 원, 세차 시설은 5억. 무단으로 한 거예요. 누구 소유야 이거? 땅 소유요, 세차 시설 소유야. 그래서 땅 한 평이라도 가지려고 해. 거기 있어. 세차 시설은 동산이니까 걷어가면 그만이야.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항상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죠. 그럼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 소유권 취득을 해. 그래서 부동산에 부합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 소유권은 누구의 소유자에게 귀속이 돼버려? 부동산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부동산에게. 맞아. 그냥 잘 이해해 놔. 그 다음에 자, 부합으로 소유권 상실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돼. 부당이득 내놓으라고 해야 돼. 소유권 상실했으니까 부당이득 내놓으라 해야지. 보상을 청구할 수, 이거 부당이득 맞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약. 사용대차가 나왔는데 그냥 임대차 생각하면 돼요. 임대차는 월세 주기로 하고 사용대차는 공짜로. 그러므로 공짜로 물건을 쓰는 사람이 자신 소유의 수목을, 아까 임차인이 심어놓은 수목은 부합이 아니라고 그랬나? 그거다 똑같은 거예요. 임차인이 심어놓은 수목은 부합이 아닌 것처럼 사용차인이 수목을 심어놨어도 여전히 사용차주의다. 맞잖아 이거. 네 번째, 다섯 번째,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등장인물 봐. 매도인, 매수인, 제3자 나왔지? 3명 아니야. 그럼 매도인은 제3자에게
악이라면 건물은 부합이 돼, 부합이 아니야. 악이고 선이고 부합은 되고 선이 무과실이라면 부당이득 청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머릿속에 연상을 해. 됐나? 그리고 기억을 해서 머릿속에 그려줘야 돼. 톡 잊어먹지 말고. 그 다음에 5분간 휴식.